오메가3하고 스콜란 이런 거 먹으면 좀 어떨까요? 뭐 영양제나 이런 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드시잖아요. 뭐 흑마늘이다 뭐.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네. 피를 먹어서 어. 정확하게 말해서는 혈관을 접합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젊은 쥐랑 늙은 쥐의 피를 바꾸는 거구나.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젊은 쥐랑 늙은 쥐의 혈관을 아예 이어서 한 마리로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수라백작처럼.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젊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돌아서 젊은 혈액을 받아서 회춘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연구 결과 보면 막 머리털 빠졌던 그 늙은 쥐에서 머리털이 다시 나고 털 하는데 나고 탈색도 바뀌어요. 네, 탈색도 운동 막 능력도 바뀌고,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실제로 생쥐 실험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생쥐는 좋았다. 방금 혈관을 연결하게 되면 예, 예. 그 혈관이 연결되었을 때 통하게 되는 물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서 유래한 어떤 물질이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었을 거니까 그 물질을 발견해서 주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생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늙은 쥐가 젊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젊은 쥐가 늙게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게 이거네. 평균이 되는구나.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노화세포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노화세포는 아까 이제 좀비 세포고 걔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출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노화세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출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 몸은 다 혈관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배출되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되게 다양한 장기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래서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다른 장기의 노화를 좀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뭔가 걸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정화를 시켜주면은 조금 뭔가가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노화 논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피 속에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것들이 떠다닐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정맥경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증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상당히 많이 맞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염증 인자를 중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생쥐에서도 수명이 거의 이제 30% 이상 수명 연장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중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많이 연구했던 것 중에 수명이 상당히 짧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선충이 여기 있어요. 전문가. 예쁜 꼬마 선충. 네.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사실 노화의 근본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왜죠? 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핫한 어. 연구 모델 중 하나라는. 예. 그래서 이 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냐면 저희도 예전에 예쁜 꼬마 수명 연구를 했는데 노화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게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한 달 남짓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명이 이제 몇 년 되는 거를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꼬마 선충이 수명이 짧아서. 짧아요. 짧으니까 빨리빨리 수명이 한 달짜리를 늘려도 몇 달인 거예요. 계산으로. 근데 걔네들이 한 달 정도밖에는 못 산다. 원래 못 사는데 예쁜 꼬마 선충의 처음에 이제 유전자 하나만 예쁜 꼬마 선충에서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거의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진짜요? 연구가 나오면서 노화를 정말로 우리가 유전적 조작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를 바꿨다는 거는 뭘 바꾼지는 아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죠. 어떤 네. 어떤 걸 바꿨어요? 거기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그거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그 바꾼다고 유전자를 바꿀 때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바늘 꽂아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가위. 정확한 위치를 도려내서 바꿀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유전자 가위도 정확하게 도려내는 건 뭘로 도려내는 거예요? 사실 유전자 가위 효소예요, 효소. 그러니까 주방가위는 녹여서-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주방가위 아니라 효소라고 주방가위는 아닐 거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되고요. 단백질이고 걔네들이 그 부분을 녹여서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유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만으로 2배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챌린지 같은 걸 한 거예요. 오래 살기. 이 생물을 얼마나 오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최대 언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건 10배까지도 10배요? 10배요? 꽂히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1000살. 천살이네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천살이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또 이게 1000살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작 중에서 와 천살 너무 좋다. 난 너무 좋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그 북권 형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000살 얻기 위해서 잃은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생식 능력.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천살까지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생식 기능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마 선충한테 미안하지만 꼬마 선충도 생식 세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관도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생식 줄기 세포를 이제 제거하게 되면 수명을 상당히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 같은 경우, 아니 뭐 인간이 아니라도 그냥 포유류나 아니면은 생쥐 같은 것도 그런 생식 세포를 제거를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것과 관련된 진짜 흥미로운 인간 연구 사례가 한국 오, 역사에 진짜? 있어요. 내시입니다. 내시들. 조선시대 내시들이 몇 살까지 살았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왕들에 비해서 내시들이 사실은 더 뭐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명에 비해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명에 비해서 내시의 수명이 길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걸 잃어버리면 이제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일리가 있기도 근데 하네요. 이제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생식 세포를 제거를 하거나 이런 생식을 억제하는 게 수명을 늘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호르몬과 관련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녀의 그 수명 차이도 사실은 아까 그런 얘기했듯이. 이제 호르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뭐 내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없죠. 그런 건 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시는 사실은 생식을 못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 몸이 생식을 못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네. 자기 자손을 낳을 때까지 몸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회로를 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종일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그 오래 사는 슈퍼파워를 가진 종들은 되게 늦은 나이까지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한 백만장자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노화 방지 시스템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그냥 네, 받아보겠다? 네, 내가 해보겠다. 예, 내가 그래서 체험하겠다. 이제, 그게 블루프린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예.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완전 미국의 이제 거부인데 이 사람이 1년에 400만 달러씩 들여서 진짜? 모든 걸 자기 몸에 합니다. 블루프린트 프로토콜 프로젝트 들어가 보시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다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어떤 운동하고 어떤 보조제 받고 어떤 치료 받고 하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어때? 그 사람 근데- 가끔 SNS 사진 근데 올릴 거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폐기능이나 근육 기능 같은 것들은 거의 20대에 가깝게 굉장히 노화가 지연돼 있고 나이는 그냥 그분한테 숫자인 거야. 압도적이시던데요?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다들 뭐 정복하려고 지금 난리긴 하잖아요, 노아. 그죠? 뭐든지.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늙는다는 거, 늙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까? 나는 못 받아들이겠거든. 저도 너무 강해요, 진짜. 그잖아요. 또 우주 연구하는 분이니까 진짜 자기 죽기 전에는 오세요 한번 해야 되잖아. 오세요. UFO. 나는 진짜 별 한 번 터지는 거, 우리 은하에서 네. 별 한 번 터지는 거 꼭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은 늙는다는 거? 저는 이게 인간의 굉장히 발달된 자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로병사에서 생생한 상황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문이거든요. 이 노화의 문을 열고 나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을 피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본능적인 특성인데요. 실은 우리 인간처럼 되게 오랜 시간을 늙은 상태로 살아가는 생물, 즉 생식을 끝내고 늙은 상태로 살아가는 생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인구달 박사님이 제인구달 박사님, 예. 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강연장에 가서 강연 끝나고 쫄쫄쫄 따라가서 수첩에다 영어로 적어서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뭘 물어봤냐면 몰랐어요. 침팬지들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아나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네. 왜냐면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지 다른 동물들도 혹시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다. 여쭤봤더니 그나마 유인은 제인구달 박사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자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그 개체들 죽으면 반응하지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필멸한다,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침팬지 전문가분이 또 얘기하시면 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늙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이게 강박적으로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아주 발달된 자의식, 그리고 특히 그 자의식에서 죽음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노화에 대한 어떤 혐오와 회피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지금 인간은 많이
갖고 있잖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에델만이 쓴 책에서 보면요. 네. 의식을 분류를 하는데 동물들은요. 의식을 현재랑 과거까지만 기억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네. 현재 이렇게 산다 기억하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고차원적 의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게 올지 뻔히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겠지. 동물들은 몰라요.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현재를 사는 건데 현재 위험만 피하는데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 시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되게 많은 뭐 감염에도 노출되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오래 사는 거야? 자연의 자연사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자연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한테 맞아요. 과연 오래 사는 건 너무나 큰 사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MRI가 있었겠어요? CT가 있었겠어? 아니면 대장내시경이 있었겠어? 없어요. 초음파가 있었겠어? 없어요. 일단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도 없었잖아. 진짜 질병 오면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 막 엄청 죽고 이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 우리 지금 뭐 노화가 힙하고 우리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망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노화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노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막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 뒤늦게 생긴 거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인간한테 먼저 생겼고 그럼 우리는 처음으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진짜 젊게 계속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늙음이라는 게 정말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요? 늙음. 아까 이제 제가 노화 세포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노화 세포가 좀 반전이 있는 세포긴 합니다. 어떤? 노화 세포가 사실은 좀 쓸모가 있어서 우리 조상이 노화 세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노화 세포 도려내야 된다, 노화 세포를 잘 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노화세포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얘기했잖아요. 계속 근데 욕하고. 또 나쁜 여성만은 아닙니까? 그러면 노화 세포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다면 이게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노화 세포가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쓸모? 노화 세포라는 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었을 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 때도 노화 세포는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 몸이 상처를 입으면 노화 세포가 등장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변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의사소통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직 많이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되고 얘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쌓여나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노화세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약간 좀 씁쓸하긴 해요. 왜냐면 얘도 한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렇죠. 애고 한때 얘가 능력도 있고 쓸모도 있었어. 그렇죠. 괜찮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피해만 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냥 약간 가야 되는 네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 약간 명태라든지 명태하시는 우리 저기 직장인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같아. 좀 짠해요. 짠한데요. 그래서 명태를 잘 해주면 되는데 노화세포가 좀비가 돼서 명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알박기. 같아요. 장기에 알박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화세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긴 한데 얘도 원래는 어떤 청춘이 있었고 열심히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다. 한때는 그랬다. 노화세포가 아니고 장년세포나 중년세포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바뀌어야 될 수도 네.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뇌세포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뇌세포. 예, 얘기 좀 왜냐면 해주세요. 사실 예. 뇌세포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노화세포가 되거나 주변에 내가 피해를 줄 것 같잖아요. 그럼 세포 자살 프로그램 혹은 세포 사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엄마네, 세포 자살이라니? 세포. 엄마네, 세포 자살이라니? 세포가 세포 사멸 프로그램이에요. 세포가 알아서 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세포가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근데 판단하지? 세포가 그거 왜냐면 자기가 DNA 손상이라든가 네. 세포 내에 나쁜 물질이 어느 정도 쌓였다. 이게 수치가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 나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약간 유언장 남기는 네, 뭐 근데 그런 느낌으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세포가 세포가 유언장.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뭐냐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면 피해가 되거든요. 우리도 왜 갑자기 뭔가 이걸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깨지면서 이거 치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걸 잘 버리는 방법은 잘 싸서 버리는 거예요. 심리에서 싸든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세포 사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세포들이 자기 내부에 있는 거 잘 갈무리해서 주머니에 싸서 옆에 다 넘겨주고 자기 자체는 작게 쪼그라들고요. 그럼 면역세포가 얘를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인수인계네. 주변이 싹 깨끗하게
뚜렷하게 정리가 지가 돼요. 가기 전에 뇌세포가 이제 나는 얼마 못 살아. 슬프지만 지금부터 좋은 기억들 담아놨어. 나 이제 갈 준비해야 돼. 내 유산대사 남겨주는 거야, 다른 그리고 사람한테. 얘들아 이거 좀 네. 잘 부탁해. 이 기억 잘 부탁해 하고 얘는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노화하고 죽음 자체가 우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엔트로피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주가 생겨나고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죽게 되면은 다음 생명체 또는 그 후대의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런 생물 다양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아시죠? 엔트로피 잉크를 떨었을 때 퍼지는 거. 아세요? 알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물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그게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게 그냥 약간 불규칙하게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사실 생각해볼 포인트가 많은 게 우리가 개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되게 개체 중심적인 그냥 우리 인간 코니 형, 저 이제 김찬호 박사님 이 각각의 사람의 그 욕망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죄송한데 방송 중에 형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노화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자중해 주세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예쁜 꼬마 푸콘. 아, 너무 좋다.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다른 그런 수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차예요. 차. 그리고 유전자는 운전자예요. 차 입장에서는 폐차 안 당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 차를 계속 타고 싶진 않잖아요. 새 차 바꾸고 싶죠. 딴 거 타고 싶죠. 딴 거를 타고 싶은 거죠. 우리의 눈이 아니라 유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늙어서 죽는 게 유전자에게는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계속 거죠. 새 차를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빨리빨리 체인지 해라 물갈이 해라. 운전자 이런 자연의 섭리인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500년 된 차를 안 타고 싶은 거죠. 노화 연구자 입장에서도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꿈꾸지 그냥 우리의 뭐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좀 두려운 얘기거든요. 소설들이 다양한 뭐 미래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얘기를 잘 해주는데 걸리버 여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무한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섬이 존재하는데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냥 이제 뭐랄까 연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노화 연구의 어쨌든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건 우리가 뭐 500살이 되어야 된다, 뭐 1000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까? 노화와 반대되는 게 건강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빌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빌레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인간인데 아폴로 신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이 모래알만큼의 봄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봄을 보게 해달라고만 했지 건강하게 보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늙어갔죠. 아폴로는 늙은 시빌레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신의 말씀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숫자를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점점 늙어가요. 그래서 계속 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목소리만 남아서 귀뚜라미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노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을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좀 뭔가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20대, 30대 때는 정말 진짜 죽어라 일만 했거든요. 40대 때 이제 약간 경제적인 조금 안정감이 안정기로 좀 접어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까 여명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인데 사실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앞으로 뭐 오래 산다고 해서 80 아니면 90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드는 생각이 오히려 나는 지금 현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현생이 너무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제가 뭐죠? 뭐야?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요? 우와. 영생 알약입니다. 오. 영생 알약.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 오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저 혼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노화도 방지해 주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건 조금 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려고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나 소망이나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한 거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언제든지 제가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을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삶이 되게 짧고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